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이제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서울은 지금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예상되는데 부산은 보수 야당의 텃밭이죠, 원래. 그래서 아무래도 야당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부산에서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지는 르포 기사를 통해서 부산이 디비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야당이 이제 무조건 이긴다 이런 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은 여당이 들고 나온 가덕도 신공항 이슈 이게 작용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공항이 생기면 지역 경제 살아나고 선거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덕도 이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선거 때마다 나오는 무슨 화석 같은 존재입니다. 또 이번 부산시장 임기가 1년 2개월이고 1년 있으면 정권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든다? 그런다고 지금까지 잘 안 되던 가덕도 신공항이 막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렇게 믿는 부산 시민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여당 스스로도 알고 있겠죠. 가덕도가 이제 선거용이라는 걸. 그래서 민주당이 요즘 또 다른 이슈를 꺼냈습니다. 야당의 토착 비리 의혹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2월 10일에 태스크포스를 당에 하나 구성했는데요. 부산 지역 정관경 토착 불법 비리 대응 TF입니다. 위원장의 최고위원하고 부위원장의 당 법률위원장, 법사위 간사까지 강하게 이제 나서겠다는 뜻을 좀 보였는데요. 토착 불법 비리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봉민 의원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21대 국회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라서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부산 수영구에서 공천을 받아서 쉽게 당선이 됐는데요. 이분이 21대 초선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일단 수백억 원대 재산 신고를 했는데 실제 재산 규모는 이 액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고 있죠. 이분은 이제 부산에 건설사를 갖고 있고 부산 시의원을 지낸 자산가입니다. 이분 국회에 왜 들어왔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감 몰아주기나 인허가 특혜 이런 게 있는 건 아닌지 언론이 계속 지켜봤겠죠.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이런 비리 의혹 이런 거 취재하러 온 기자에게 그 아버지가 좀 덮어달라면서 기자한테 3천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다 영상으로 이제 물론 남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니까 전봉민 의원은 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금 무소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앞서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무소속인 박덕흠 의원이 있었죠. 충청도에. 그러니까 이 탈당한 두 의원만 해도 이제 보수 정당은 부자 정당이다, 부패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이제 강하게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산에 이런 전봉민 같은 부자 의원, 전봉민 의원만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21대 초선 의원 중에서 재산 1위가 전봉민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3위와 6위도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 중에 6위를 차지한 이주환 의원, 연제구 이제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이 요즘 언론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호도시개발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부산시 의원 출신이고 21대에서 처음 공천받아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봉민 의원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며칠 전 또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JTBC 뉴스룸이 부산 송정 순환도로 이제 해수욕장 쪽에 순환도로가 있는데 이게 공사가 중단된 구역이 있습니다. 이 뉴스룸에서는 이주환 의원의 땅 때문에 이 도로 공사가 중단이 됐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땅은 곧 규제가 풀리고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주환 의원은 왜곡 보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에 대한 이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왜 언론이 그를 주목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돈도 많고 시의원이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평범한 지역 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제 지역 유지인데 부산 다이아몬드 호텔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주환 의원 역시 이 호텔의 지분 상당 부분 갖고 있습니다. 재산 신고에서도 했고요. 근데 이 호텔이 어떤 호텔이냐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굉장히 큰 유명한 나이트 클럽이 있는 곳입니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다 이런 광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떤 곳이냐 하면 서울에서 이제 젊은이들부터 중년까지 출입하는 물라이트라고 되게 유명한 곳이 있었죠.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이 호텔 3층과 4층에는 화상 경마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호텔인지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집안은 부산에 땅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요즘은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초고층 건물 수립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뭐 이거 보면은 여당에 먹을거리를 하나 던져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주환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도 연루돼서 총선 당시 이제 선거본부장이었던 이주환 후보의 선거본부장이었던 전 연제구의 의장 이분이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뭐 이 의원은 빠져나갔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여당이 보수 정당은 부패 정당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갖고 가기가 딱 좋은 상황이 된 거죠. 부산의 야당에 부자 의원이 많고 그들의 공천 과정 역시 이제 석연치 않다. 뭐 이런 의혹까지 계속 나옵니다. 뭐 부패 비리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전복민 의원은 얼마 전에 그 전 의원, 그 지역구의 전 의원이 내 공천을 포기할 테니까 전복민을 공천해 달라라고 당에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민주당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죠. 그리고 이주환 의원 역시 얼마 전 공천 전에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음해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지금 당내에서 나온 상태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뭐 이런 이유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부산 토착 비리 TF를 만든 겁니다. 뭐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장 좋은 뭐 공격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공격당할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21대 총선 공천 김영호 공관위가 이제 마음대로 뭐 이렇게 다 하면서 공천이 아닌 사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끝에는 물러났고요. 근데 물갈이를 이제 싹 했죠. 물갈이를 한 건 좋은데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웠냐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초선 의원 재산 1위, 3위, 6위 다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부자 후보, 뭐 그렇지 않으면은 유력 정치인의 최측근 이런 사람들이 그 부산의 빈자리, 물갈이 후 빈자리를 싹 다 채웠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공천을 주도한 사람이 김형호, 김세연 둘 다 부산 지역 의원이었죠. 이런 분들이 이런 공천을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텃밭이라고는 하는데 결국 18석 중에 3석이 민주당으로 가버렸습니다. 진 거죠.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해놓고 부산 민심을 얻길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는 약간 지금 양상이 다릅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후보보다 좀 당을 보고 투표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죠. 지금 양쪽 유력 후보인 박형준, 김영춘 모두 부산 시민에게는 특별히 뭐 좋거나 나쁠 거 없는 무난한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심은 결국 당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야당 지지도가 뭐 전통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인데 부산에서 지금 부산의 이슈, 가덕도 그리고 야당의 토착비리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겠습니까? 그리고 보궐선거는 원래부터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런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나서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나가고 관심 많은 사람들 투표장으로 막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